안경을 쓰지 않으면 계단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m 앞 신호등 글씨가 뭉개지고 버스 번호판이 흐릿한 채로 하루를 버팁니다. 현대엔 안경 하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3만 년 전 안경도 렌즈도 없던 시대에 시력 0.1짜리 인간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자가 10m 앞에서 달려오는 걸 바위로 착각하는 눈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눈 덕분에 인류가 진화했다는 학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근시를 결핍으로 봅니다. 교정해야 할 오류, 진화가 만들어낸 실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유적 속에서 꺼낸 증거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눈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시력 0.1인 사람을 혼자 세워두면 10m 앞 표범이 바위로 보이는데 현대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교정 없는 시력 0.1 상태에서 포식자를 탐지하는 반응 시간이 정상 시력자보다 평균 4초 이상 늦게 나옵니다. 초원에서 4초는 그냥 죽음이거든요. 진화론적으로도 근시는 비용이 큰 형질인데 포식자를 늦게 발견하면 도망칠 시간이 줄고 먹이를 먼저 발견할 확률도 떨어지면서 생존에 직접 불이익을 주는 유전자는 세대를 거칠수록 집단에서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0%가 근시고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근시를 유발하는 다유전자 변이는 수만 년 전부터 인류 집단 안에 존재했습니다. 도태되어야 할 유전자가 수만 년을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유전자가 살아남았다는 건 한 가지 뜻이거든요. 근시를 가진 개체가 집단에 기여하는 생산성이 그 위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산성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빙하기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오는데 바로 뼈바늘입니다. 처음 발굴팀이 꺼냈을 때 연구자들이 멈칫한 건 크기 때문이었거든요. 지름이 1.81mm, 바늘귀 구멍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일부 뼈 바늘은 바늘귀 폼이 0.5mm 이하인데 현대에서 가장 얇은 실의 지름이 0.1에서 0.2mm거든요. 그 실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3만 년 전 인간이 손으로 뚫었다는 겁니다. 현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바늘 지름이 1.67mm, 오차 범위 0.14mm 수준인데 돋보기도 현미경도 고정지구도 없는 환경에서 이 정밀도를 달성한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현대 정밀 가공 공정의 공차 관리 개념과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돋보기가 필요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시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하는 대신 가까운 것을 보는 능력이 비범한데 안구 앞뒤 길이가 길어진 탓에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면서 먼 곳은 흐릿하지만 10cm 이내의 사물은 정상 시력자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이 25cm 거리에서 보는 것보다 근시안이 10cm 거리에서 보는 사물의 해상도가 최대 4배 높거든요. 안과에서는 이걸 천연 매크로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력 0.1인 사람이 바늘귀 앞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면 정상 시력자보다 그 구멍이 훨씬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현미경이 없던 시대에 이 눈이 현미경이었던 겁니다. 뼈 표면의 미세한 균열을 읽어내고 돌의 결을 따라 정확한 각도로 쪼개고 실처럼 가는 힘줄로 바늘귀에 꿰는 작업을 근시안은 정상 시력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유물이 등장합니다. 마이크로리스, 우리말로 새석기인데 1cm도 안 되는 돌라를 나무 손잡이에 박아 넣어 만드는 복합 도구거든요. 이걸 만드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면 먼저 부싯돌이나 흑요석처럼 결이 균일하고 충격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쪼개지는 돌을 골라야 합니다. 돌을 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돌의 결을 따라 퍼지는데 힘의 방향과 각도가 1도만 틀려도
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쪼개낸 날의 두께가 1mm 이하여야 하고, 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날을 다듬으려면 가하는 압력이 그램 단위로 조절돼야 합니다. 그 압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듬는 게 근시안의 역할이었는데, 10cm 거리에서 날 끝을 들여다보며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결이 어느 방향으로 뻗는지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현대 공학 언어로 하면 인간의 눈이 센서이자 측정기 역할을 한 거죠. 완성된 날을 나무의 홈에 맞게 다듬고 수지나 역청을 접착제로 써서 고정하는데, 접합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날이 빠지고, 투창이나 활에 결합할 경우 각도 오차가 3도만 넘어도 탄도가 흔들립니다. 이건 정밀 가공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 세석기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류의 사냥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창 끝에 이날을 붙이면 타격력이 한 점에 집중되고 활시위에 맞게 설계하면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연구자들은 이 도구의 등장 이후 인류의 사냥 타격 범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석기를 만드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이 기술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체력이 강했고, 뼈 밀도가 높고 근육량이 많았으며 뇌 용량도 비슷했는데, 시력도 현생 인류보다 오히려 좋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화 구조를 분석하면 눈이 더 크고 시각 피질이 발달했던 흔적이 있거든요. 조건만 놓고 보면 세석기 기술을 더 잘 만들어야 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사회 구조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을 분석하면 역할 분화의 흔적이 거의 없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냥도 하고 도구도 만들고 모든 성인이 비슷한 작업을 했거든요. 강한 자들이 모든 걸 다 하는 대칭적 집단이었던 겁니다. 반면 현생 인류의 유적에는 공간이 나뉘어 있는데, 사냥꾼이 쓰는 공간과 장인이 쓰는 공간이 분리돼 있고, 유물의 종류도 구역별로 다릅니다. 현생 인류는 시력이 나쁜 개체를 내치지 않고 장인으로 키웠는데, 약점을 가진 구성원을 제거하는 대신 그 약점이 쓸모 있는 자리에 배치한 겁니다. 강한 자들만의 집단보다 서로 다른 능력이 맞물리는 집단이 더 강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현대 조직 이론에서 말하는 다양성 기반의 팀 설계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팔레오 인디언 유적 271곳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1만 3천 년 전부터 1만 년 전 사이의 유적들입니다. 유물의 분포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나오는데, 특정 구역에는 뼈바늘과 세석기 제작 잔해가 집중되고, 돌 부스러기, 미완성 날, 마모된 도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사냥 도구와 짐승뼈가 쌓이거든요. 공간이 나뉘어 있다는 건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인데, 근시 추정 장인의 유골을 사냥꾼 유골과 비교하면 장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은 사냥꾼에 비해 골절 흔적이 적고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사냥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집단이 이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 뜻이기도 한데, 집단이 시력 나쁜 장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사냥 도구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고 집단 전체가 굶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시력 좋은 사냥꾼은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사람이었고, 근시한 장인은 그 하드웨어의 부품을 설계하고 정밀 가공하는 사람이었는데,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 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와 그걸 양산하는 공장 운용자가 다른 역할을 맡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구석기 뼈바늘의 제작 정밀도를 현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오차 허용 범위가 0.1mm 수준이었다고 분석하는데, 현대 정밀 가공 공정에서 말하는 공차 관리와 같은 개념이 3만 년 전 뼈 작업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통과해냈습니다. 오늘날 근시 인구는 전 세계 27억 명이고,
2050년에는 5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대의학은 이걸 교정해야 할 이상으로 분류하는데 수만 년의 인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멀리 보는 사람과 가까이 보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인류는 더 강해졌거든요. 빙하기가 끝난 뒤 세석기 기술은 땅속에 묻혔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도구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건 도구이지 원리가 아닙니다. 인류는 신체적으로 완벽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기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안경을 닦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렌즈 너머에 3만 년간 이어져 온 장인의 눈이 있는데 당신이 약점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선택해온 기능이었을 수 있습니다.